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의 기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진료비의 구성이에요. 이 진료비는 우리가 요 5가지를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총 진료비라고 해서 버는 돈이 있잖아요. 요 총 진료비는 환자가 내고 있는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공단에서 주는 청구액으로 더해져서 주는 건데요. 이 진찰료가 무엇인지, 행위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세요. 진찰료란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관리료로 되어 있죠. 이 기본 진찰료는 초진 혹은 재진을 뜻하는 거고요. 외래관리료란 약품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약 처방 나가잖아요. 약 처방 조제할 때 나갈 때 우리가 뭐 약이 중복되거나 뭐 잘못돼서 약 처방이 나가게 되면 이 외래 관리료가 삭감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 기본 진찰료의 초진은 우리가 처음 진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결되고서 새로 진료를 하는 걸 뜻하는 거고, 재진은 계속 오고 있는 환자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진일 경우는 초진 플러스 외래 관리료, 재진일 경우엔 재진 플러스 외래 관리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행위료란 우리 행위에 정해진 수가인 건데요. 하는 행위마다 난이도를 나뉘어놨어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행위료에는 가산이 되는 항목이에요. 우리 조금 어린이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조금 케어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가산이 되고 있고요. 혹은 우리 시간 뭐 공휴일이라던가 아니면 야간 시간대라던가 이렇게 해서 행위료에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되는 항목은 행위료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는 건 약재료나 재료대에는 우리 가산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가끔 진찰료에 가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2개는 알고 계셔주시고요. 약재료는 우리 딱 앰플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리도카인, 휴온스, 자이레스친 요 정도가 약재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가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다이칼 같은 경우 취소복제한 약재죠. 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재료대 같은 경우에는 봉합산화법 아니면 나이타이 아니면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료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밖에 없다 기억을 해주시고, 가산율이란 이제 치과 의원이냐 병원이냐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갔을 때 내는 비용이 다르고 의료급여 환자가 갔을 때 내는 비용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우실 때 15, 20, 11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표를 뜻하는 건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대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문제는 가산율을 물을 때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치과의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적용하는 가산율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대입하시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15, 20, 11 요거 꼭 외우고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연령에 따른 가산율이에요. 여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되세요. 지금 1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진찰료 초진료 24.45점, 재진료 16.67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받는 금액에는 처음에는 점수로 되어서 있는데 그거를 환산을 해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진 점수에다가 26.45점을 더한 걸 환산을 하면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됐죠. 보통 이제 1세에서 6세 미만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찰료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위에도 한 번은 봐주세요. 초진료 플러스 10.89 보통 그냥 10중 8구로 해서 외우거든요. 초진 플러스 10중 8구, 재진료 686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고요.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은 30% 가산 행위에 마취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70세 이상도 30% 가산이 마취료가 있죠. 이 뜻은 조금 어린 아이라던가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거에서 보장을 해서 30% 마취료가 가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6세 미만의 경우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같은 경우 15%가 가산이 되고 CT 같은 경우는 20%가 가산이 되고 있어요. 요것도 외워주세요. 만 8세 미만.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다 외워주시는 것보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부족 아닌 것들을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8세 미만에서 가산되는 행위인데 이 8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우리 7세, 6세, 5세 쭉쭉쭉쭉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끔 8세 미만이라고만 해서 7세라고 했을 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여기 앞에 보면 보통 처치, 치아 진정 처치.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전 처치죠. 전 처치인데 여기 없는 거 뭐죠? 치수 복조 없죠. 그 다음에 와동 형성 충전 죽돌 충전 처치. 충전해서 지금 빠진 게 뭐죠? 광중압 레진 빠졌죠. 지금 이번에 광중압 레진은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응급근간 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간 와동 형성, 근간 확대, 근간 세척, 근간 충전. 여기까지 뭐죠? 우리 신경치료죠. 우리 신경치료할 때 뭐 하죠? 러버댐. 러버댐도 우리 30% 가산 항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치아 파절편 제거. 치아 파절편 제거하면 생각나는 게 발치. 우리 유치 발치도 30% 가산 항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치면 열고 전색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닌 걸 먼저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문제로 보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닌 것들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4가지를 꼭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요 표는 꼭 외워주시고요. OX 문제 풀게요. 치과의원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의 종별 가산은 15%이다. 우리 이거 보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15, 15, 20, 11이었죠. 치과의원. 그럼 여기 치과의원.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래요. 그럼 여기 국민건강이고 여기 의료보험이었죠. 종별 가산은 15%. 맞죠? 6세 미만의 소아가 치근단 방사선 촬영 시 우리 6세 미만 치근단 얼마였죠? 15% 가산이었죠. 치근단이랑 파노라마. 그 다음에 CT는 뭐였죠? 20% 가산이었어요. 8세 미만 소아의 응급근간 처치 시 30% 가산된다. 응급근간 처치는 우리 신경치료인데 우리 신경치료 중에서 안 되는 거 뭐였죠? 러버댐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응급근간 처치 30% 가산 맞죠? 만 70세 노인의 경우 초진료의 30.89점이 가산된다? 아니죠. 이건 1세에서 6세 미만의 경우가 초진에서 10중8구가 되는 거고 70세 미만은 뭐였죠? 마취료. 마취 30% 가산이었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환자 본인 부담금의 구성이에요. 환자 본인 부담금. 이 환자 본인 부담금도 되게 많이 중요해요. 이 환자가 어디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환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될 건 얼마이냐. 우리 총 진료비 배웠죠. 총 진료비는 우리가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에 주는 비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요거 2개 더한 게 요 금액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차트여서 전자차트에서 다 계산을 해주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다 해서 했거든요.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요걸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6세에서 65세 이게 일반인이구나.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치과의원에서는 30%를 본인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병원에서는 40%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40을 기준으로 해서 외워주시는데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 요거 조금 자주 나오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럴 경우는 일반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30%에서 0.7을 곱해주세요. 그럼 21%죠. 밑에는 여기도 7을 곱해주시면 28%죠.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만 65세 이상일 경우
65세일 경우는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5,000원부터 25,000원까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15,000원에서는 1,500원, 그 다음에 15,000원에서 5,000원 더 추가된 2만원의 경우는 10%, 2만원부터 25,000원 20%, 30%. 요거는 15,000원을 먼저 써주시고 맨 밑에 25,000원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1,500원이고 여기 25,000원부터는 우리 일반이랑 똑같이 30%다 해서 5,000원 구간을 해서 10%, 20% 이렇게 구간이 나뉘는구나를 꼭 외워주시고 치과 병원의 경우는 똑같이 4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요건 동일하게. 그래서 요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일반인 기준 6세에서 65세가 30%고 치과 의원의 경우 30%고 치과 병원의 경우 40%구나. 여기 만 1세에서 6세 미만은 0.7 곱해서 21%, 4, 7에 28에서 28%.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15,000원부터 25,000원인데 25,000원은 일반 환자랑 동일하구나 30%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요 구간은 5,000원마다 늘어나니까 15,000원 10%, 20%, 30% 해서 요 표를 다 외워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100원 미만은 절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5,110원이 나왔다. 그럴 경우는 요 100원 밑에 15,100원까지만 이제 환자가 부담하고 요 10원은 청구 우리 공단에서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원짜리는 받지 않고 이렇게 100원짜리까지만 받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봐주셔야 될 게 임신부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는 10%, 치과 병원에서는 20%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1세 미만 5%, 10%, 임신부 10%, 20%. 요 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주로 나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얘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적으로 꼭 외워주세요. 지금 요 표를 보면서, 요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건데요. 여기 부분이 일반인 환자예요. 6세에서 65세 미만인 여긴 33세의 환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초진료가 14,560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14,510원인데 옆에 보면은 우리 초진 얼마죠? 15,510원이죠. 이거는 6세 미만의 환자인데 6세 미만은 초진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그랬죠? 10.89라 그랬죠. 10.89점이 더해진 게 15,510원이에요. 우리 그러면 재진은 얼마라고 했죠? 재진은 6.86이라고 했죠. 요 더해진 금액으로 해서 요 금액이 달라지겠죠. 보면은 14,560원보다 10.89점이 더해진 15,510원이라는 거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본인 부담금 볼게요. 6세 미만. 우리 6세 미만은 얼마 받는다 그랬죠? 우리 일반인 기준 치과 의원이 30% 받는다 그랬죠. 여기서 아까 0.7 곱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21%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여기는 지금 6세 미만 환자인 거고 여기는 6세에서 65세 미만인 일반인을 뜻하고 있어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18,420원 곱하기 21 하면 얼마다? 3,800원이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옆에서 볼 거는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는 16,720원 나왔죠. 여기에서 30을 곱하면 236, 37, 21, 63, 18, 0, 2, 5, 50160.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 5,000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거 볼게요. 옆에 미만은 여기 6세 미만인데요. 아까 우리 마취료 배웠죠? 마취료가 30%가 가산이 돼요. 옆에는 70세 이상인 환자예요. 여기도 마취료가 30% 가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했을 경우 금액이 1,820원. 1,820원 동일하죠. 그리고 근데 여기 6세 여기 일반인 경우는 얼마죠? 원래 1,400원이죠. 1,400원에서 지금 30% 할증된 금액을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6세 미만 마취료 6세 미만이니까 여기 몇 프로죠? 본인 부담금은 21%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70세 이상. 70세 이상인데
70세 이상에 내야 될 돈을 보니까 17,200원이야. 그럼 우리 70세 이상 아까 기준 뭐였죠? 여기 보면은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부터는 15,000원. 15,000원 1,500원이고 25,000원. 해서 30%. 해서 이걸 기간 외우라고 했죠. 15에서 2만원, 2만원에서 25,000원. 해서 10%, 20% 나뉜다. 그러면 17,200원은 어디 포함되는 거죠?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기 때문에 10%다. 그럼 1,700원. 본인 부담금 1,7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가 70세 이상의 환자가 지금 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7,200원이 나왔다. 그럴 경우 본인 부담금은 얼마냐? 아니면 6세 미만의 환자가 이 사람이 진료비가 18,150원이 치과 의원에서 나왔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 여기를 이번에 치과 병원으로 해볼까요? 치과 병원에서 6세 미만의 환자가 18,420원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죠? 28% 곱해야겠죠.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나올 거고, 일반인의 경우 치과 병원일 경우 우리 얼마였죠? 40%였죠. 요 40%를 곱했을 때 환자 본인 부담금이 나올 거예요. 6세 미만 똑같이 치과 병원의 경우 28%, 70세 이상. 70세 이상이니까 우리 65세 이상 치과 병원일 경우 얼마였죠? 똑같이 40%를 곱해줬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이 표 꼭 외워주셔야 되세요. 지금 환자 본인 부담금에서 아까 국민건강보험이었으면 이번엔 의료급여예요. 이 의료급여란 조금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돈을 조금 적게 받는 건데요. 치과 의원과 병원이 또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액 처방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1,000원, 1,500원을 외워주세요. 1,000원, 1,500원을 외워주시고 원액 처방이라고 해서 원액 처방이 안 나갈 경우잖아요. 이렇게 안 나갈 경우에는 의약품 마취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큐레스를 할 경우 우리 치주소파스를 할 경우 마취가 꼭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마취 앰플을 썼겠죠. 근데 그날은 약 처방이 안 나갔어. 약 처방이 안 나가고 그냥 우리가 앰플만 썼다. 그럴 경우 의료급여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1,500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0원, 1,500원은 일단 외워주시고 의약품 우리가 앰플을 썼으면 우리가 500원을 더 먹는 거거든요. 근데 원액 처방이 나갔어. 이럴 경우 약국에서도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약국이 500원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 다시 1,000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약품을 썼을 경우 우리가 500원을 갖기 때문에 1,500원이 되는 거예요. 밑에 치과 병원 같은 경우도 일종의 경우는 똑같이 1,500원인데 우리가 원액 처방 우리가 약국을 보내게 되면은 약국에서 500원을 갖기 때문에 1,500원을 그대로 받는 거고 우리가 앰플만 썼다. 그리고 약국에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500원을 추가적으로 갖기 때문에 2,000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나온다. 그러면은 1,000원, 1,500원을 외워주시고 여기서 약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원액 처방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로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치과 의원의 경우 1, 2종 모두 1,000원, 1,000원인 거고요. 치과 병원의 경우 1종만 1,500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2종은 어떻다? 총액의 15%다. 그 다음에 임신부 2종은 총액의 5%다.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읽어주시고요. CT, MRI 여기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종은 5%, 2종은 15%. 그 다음에 치과 병원에서도 5%, 15% 이렇게 나온다. 우리 건강생활 유지비 제도가 있어요. 이 건강생활 유지비 제도는 이제 나라에서 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에 사이버머니로 해서 6,000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제 사이버머니로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 금액을 먼저 선차감을 해야 돼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6,000원이 있는 걸 먼저 결제해서 이걸 다 쓰는 건데 얘가 나중에 누적이 돼서 남게 되면 다시 수급권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승인 작업은 당일날 의무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가끔 문제 보기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봐주시고요. 가산율. 요 부분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이 의료급여 1종이었어요. 의료급여 1종인데, 보시면 지금 마취했죠, 이날. 마취하고, 보통 여기 처방이 나가면 여기 원예 처방이 써 있거든요. 이날은 처방이 안 나갔네요. 그럼 우리 치과 의원이잖아요. 치과 의원의 경우는 1,000원, 1,500원. 요거 써주신 다음에 하라고 했죠. 이날은 우리 원예 처방이 안 나갔으니까 우리가 요 원예 처방이 안 나갔는데 마취 앰플을 썼으니까 500원을 더 가져서 1,500원을 그날 수급 본인 부담금이 있었고요. 요 날은 어떻죠? 마취가 없었죠. 마취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원예 처방도 안 나갔지만 우리가 앰플을 쓰지 않아서 1,000원을 받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외워주셔야 되고요. 본인 부담금의 구성 중에 의료급여인데 이 의료급여 아까 1,000원, 1,500원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겠죠. 이제 일종 수급권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요거랑 신청에 의해서 이 사람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자인데요. 당연 적용자로 해서 18세 미만인 자, 생녀 환자, 이거는 이제 노숙자, 이렇게 집 갈 데 없는 곳을 말하고요. 결핵 질환자,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 난치 환자, 난치 질환자, 장기 이식 환자를 뜻하고 있어요. 아니면 선택 의료급여 기간 이용자. 요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볼 거고요. 신청에 의한 자는 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임신부, 가정반호를 받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책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아파서 매일같이 병원을 갈 경우 사이버머니로도 부족하고 이 사람은 병원을 등록해 놓으면은 그 병원에서는 계속 진료를 이제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보통은 종합병원으로 해서 많이 선택을 하겠죠. 지금 보시면 이분은 본인 부담금 면제 환자거든요. 지금 이분이랑 이분은 다른 분인데 이분은 파노라마 촬영하고 뭔가를 했어도 본인 부담금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의료급여 일종 중 선택병 의원 지정 대상자의 진료비잖아요. 이제 지정병원 아까 배운 건데 이 지정병원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요. 하지만 한 곳만 할 수 있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이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한 곳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는 한 기간을 추가로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제 병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하는데 여기 치과가 없어. 아니면 한의원이 없어. 이런 경우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럴 때는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부담금만 발생하지 지금 본인 부담금만 발생이에요. 절대 본인 부담금 면제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만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의료급여세가 없다.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을 경우는 총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이 해야 돼요. 우리 총진료비 뭐였죠? 공단에서 내는 청구액 플러스 본인 부담금이 있었죠. 이렇게 의료급여서가 없으면 총진료비를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너 내가 이렇게 면제 시켜주고 했는데 이 의료급여서 없이 갔어? 너 다 내. 돈 다 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료급여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지정병원 계신 분들은 의료급여서를 그날 해서 받아 오셔야지 요거를 본인 부담금만 발생하게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은 조금 계속 나오니까 한 번 더 계속 봐주세요.
이번에 OX 문제인데요. 자, 보면 건강보험 환자 68세 김건강 환자는 참 좋아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총액이 13,000원일 때 본인 부담금은 얼마이냐? 우리 본인 부담금 나왔을 때 그 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일반인 얼마? 30, 40으로 해서 나누는 거 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건강보험 환자래요. 30, 40이랑 본인 부담금 1,000원, 1,000원, 1,500원. 요거 두 개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얘는 의료급여였어요. 얘는 건강보험 환자고, 그러니까 건강보험 환자니까 요 표겠죠. 요 표인데 68세래요. 68세면 우리 65세 이상이네. 65세 이상은 우리 뭐였죠? 구간 3구간 나뉘는 거 있었죠. 4구간 1,500원부터 10%, 20%, 30%. 근데 참 좋아 치과 병원이래요. 우리 치과 병원은 뭐였죠? 그냥 40%였죠.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일 때 본인 부담금은 얼마이냐? 곱하기 4 해야겠죠. 40, 3, 4, 12, 4, 5, 5,200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1,500원인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의료급여 2종인 나이종 환자가 안아파 치과 의원에서래요. 우리 의원은 1종, 2종 다 똑같았죠. 급성 치관 주의형으로 처방전을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지금 의료급여 했을 때 요 표 생각나야겠죠. 1,000원 의료급여가 급성 치관주의염. 이럴 경우 우리가 마취를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죠. 근데 마취했다는 얘기 따로 없고 처방전을 받았대요. 우리 처방전을 받았으면은 본인 부담금 1,000원 맞죠? 이제 약국에다가 5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무료비 충당을 위해 일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초현금으로 입금된다. 아니죠.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사이버머니를 해서 지급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의료급여 일정인 만 7세 송지연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금은 면제된다. 우리 이거 뭐 생각나야죠? 요거 생각나는데 보니까 7세예요. 우리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당연 면제 대상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조차도 내지 않는 면제 대상이다. 이편한 내과에서 지정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료급여 일종인 김지영 환자가 의료급여서 없이 왔대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했죠? 이거 단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태양치과에서 내원했다면 그날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건강보험이라던가 의료보험 했을 때 본인 부담금까지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진찰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